안녕하세요. 시흥시 꿈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표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나르샤입니다. 저희는 7월 19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오늘 발표대회까지 19번의 회의와 5번의 외부 활동 등 총 24번 이상의 모임을 통해 오늘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PPT가 영상 담당하시는 분. 네. 죄송한데 저희 포인터가 넘어가지 않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는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모든 활동 단계를 배구 경기로 비유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본적인 순서와 같으니 놀라지 말고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배구 경기에서 공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세터처럼 움직이지 않던 장애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공공사회로 가지고는 1단계, 떨어질 것 같은 공을 몸 던져 받는 역할을 하는 리베로처럼 현행되고 있는 공공정책의 장점과 한계점들에 대해 조사하고 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의 2단계,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공을 던진 핀치 서버 역할처럼 새로운 공공정책을 제안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3단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스파이커의 역할처럼 실행 계획을 짜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4단계. 그리고 우승컵을 손에 쥐고 인터뷰하듯이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구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학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 지각하겠네. 저게 뭐지? 뭐가?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에서 버스 번호 옆에 붙은 장애인 아이콘 표지 말이야. 헐, 저거 몰라? 저게 뭔데? 넌 그럼 알아? 당연하지. 저 아이콘은 저상버스를 나타내는 표시야. 저상버스가 뭔데? 우리가 타도 되는 거야? 아이고, 저상버스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는 버스야. 아, 그렇구나. 방금 보인 상황과 같이 저희 나르샤는 실제 저상버스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어 판넬을 이용하여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판넬 조사 결과 이와 같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왜 저상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저상버스의 차량수 부족, 버스 내 고정장치 등 시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 문제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따가운 시선에 관한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사례입니다. 빰빰빠밤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르샤 뉴스 앵커 고은빛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른바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는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저상버스가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수빈 기자. 아우, 이거 왜 이렇게 고정이 안 되나? 아,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좀 하자. 의정부에 사는 신체장애 1급 김씨가 어쩔 줄 몰라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해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한 상황이 몇 분간 이어지며 다른 승객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받으면서 이용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요.
이용 불편과 심의의식 부족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 생긴 저상버스가 장애인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상버스의 차량 수가 부족한 문제는 이를 통해 해결 중이고 시설에 관련된 문제는 민원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장애인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즉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마땅한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저상버스 이외에도 장애인 택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사 및 시흥시에서도 희망 네바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입니다. 희망 네바퀴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실제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택시가 도착하기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정확한 대기자 수를 알 수 없어 탑승 시간 예측이 어렵다는 실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 택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인식 개선 캠페인은 장애인 버스 타기 운동과 저상버스 체험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저상버스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이므로 전체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저상버스를 직접 체험하였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버스 탑승 고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법 제32조에 준거하여 장애인 200명당 한 대의 택시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시흥은 27대를 운행 중이며 115명당 한 대를 이용할 수 있어 타 지역보다는 교통약자 복지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화 예약만 가능하며 예상 대기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서울시는 발빠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설공단에서 장애인들이 전화할 필요 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앱은 전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택시를 탈 수 있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 나르샤는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저상버스의 차량 수가 부족한 것, 시설이 열악한 것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는 정부에서 법 개편을 통해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 개선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부보단 개인단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이 더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비장애인들에게 많이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생각한 내용은 요즘 SNS가 활발한 점을 이용하고 공익광고를 만들어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한 곳에 부착하며 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대중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점으로는 젊은 층에게 저상버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신속하게 많은 이용자가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작년에 유행되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을 아시나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루게리병에 대해 알렸던 것과 같이 교통약자 인식 개선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수구에 웃는 모양의 스티커와 함께 웃는 얼굴에 침을 뱉으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부착된 것을 보고 생각 없이 침을 뱉으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효과와 같이 공익광고를 만들어 버스 정류장에 부착한다면 그 장소에서 저상버스를 타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을 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꾸준히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저상버스를 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전화로 택시 부르시나요? 에이 설마 그러진 않으시죠? 저는 카카오 택시란 어플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터치 몇 번으로 신속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다는 점과 대기 시간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에 비해 전화로만 예약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 연극으로 보시죠. 여보세요. 희망 네바퀴죠. 저 지금 이마트에 있는데 시야병원으로 가는 택시 하나 보내주세요. 나 지금 카카오 택시로 택시 불렀어. 곧 온대. 택시.
오랜만에 재밌었어. 집에 가고 있는 중이야. 야, 저 사람 아직도 저기 있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조차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어플을 개발하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 문제점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 어플을 개발하는 것은 언어, 청각 장애인과 같이 전화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터치만으로 쉽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기자 수와 대기 시간을 알 수 없었던 희망 네 바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 나은 서비스란 비장애인이 기존에 누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어플을 개발하였을 때 어플의 개발 비용이나 유지 비용으로 인하여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수익을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적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으며 어플을 통해 교통약자분들의 편의가 증진된다면 희망 네 바퀴의 이용률 역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플 개발을 정부가 해야 할까요? 개인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어플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와 취지가 어긋납니다. 어플의 개발은 오로지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의 목적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어플을 개발한다면 영리의 추구가 아닌 복지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어플이 개발되고 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법적 조항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택시 기사님들의 급여에 관련된 이야기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희망 네 바퀴를 운영 중인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인터뷰한 결과 최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월급은 약 120만 원이며 호봉에 따라 4, 5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기준 최저 월급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보다 작은 수입니다. 저희는 이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월급에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인센티브제 방식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센티브제가 진행된다면 운전기사님들의 월급이 증가하므로 사기가 증진되어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제공받는 장애인도 제공하는 운전기사도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넓은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개선해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보신다면 도와드리실 건가요? 저희 나르샤는 현 실태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제로 번화가 축제 현장에 찾아가 시흥 시민 207명에게 판넬과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질문들 중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신다면 도와드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가 166명, 아니오가 4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니오를 택한 이유에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의견으로는 도리어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나르샤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을 향한 차별 없는 시선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직접 제작한 인식 개선 캠페인 포스터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광고 포스터로 판넬을 제작한 뒤 시흥시내 지역축제 놀면 동아리와 청소년 축제 어울림마당 등 지역 내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판넬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저상버스에 대한 간단한 질문 또는 캠페인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신문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시흥저널에 보도자료 게시를 요청하여 이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시흥시 의회 부의장 홍원상 시의원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와 인터뷰를 통하여
어플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 구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원님께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자필 편지와 이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지지를 받고자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 내용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서명운동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저상버스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경기 종료! 여러분 경기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배구 경기는 승리인가요? 저희 발표 제목인 매치 포위트는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포인트를 뜻하는 매치 포인트와 교통 약자를 뜻하는 위계 합성어로 이번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통해 정책이 바로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노력해온 과정 자체만으로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아, 우렁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심사위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약자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잘 들었습니다. 여섯 분이신가요? 제가 골고루 하나씩 질문을 드릴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공공정책을 보면 저상버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이 두 가지에 지금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수빈 학생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상버스하고 장애인 콜택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은빛 학생에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혜민 학생, 지금 장애인 콜택시 어플이 이미 개발되어 있죠. 근데 이용률이 낮다고 그랬어요. 자, 왜 이용률이 낮은지 그 이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애은 학생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독차지하셔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애은 학생에게는 지금 콜택시 이용률이 낮아요. 그러죠? 왜 그러죠? 그 다음에 윤지 학생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콜택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고 보니까 동원 학생이 좀 서운하네요. 네, 일단 네 학생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상버스보다 장애인 콜택시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께 물어보았을 때 저상버스를 사용할 때 남들의 시선, 즉 시민 의식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어 자신이 직접 전화를 하여 자신만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희망내바퀴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속해서 장애인들을 위해 거리를 이렇게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플이 이용률이 낮다는 거는 우선 저희 시흥에서는 어플을 아직 개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서울시의 사례를 따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용률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플 처음 화면을 PPT에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대기자 수 433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희망내바퀴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최소 2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심사위원님과 함께 그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의원님과의 미팅에서 저희가 여쭤보았는데요. 거기서 홍원상 의원님께서 정부에서는 그런 복지에 대해서 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두고 있고 이제 매년마다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마련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에 대해서 시흥시의 입장은 어떻는지 한번 아마 접촉을 하셨을 건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 돈 맨 끝에
학생이 예. 그 저희가 홍원삼 시의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장애인 콜택시 어플 개발에 의견을 저희가 제안을 해봤는데 그 홍원삼 시의원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발을 해주실 것 같은 리액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몇 분 남았죠? 그 카메라 때문에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질문 더 있으십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은 하실 기회 드릴게요. 시간을 많이 절약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다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고 저희는 다 다른 학교라서 만나는 시간에도 되게 힘겹게 했었고 사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대학 가는데 중요한 생활기록부에도 들어가지 않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의 의지 하나로 오로지 청소년의 주체성이라는 그 하나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르르듯 질문, 무르르듯 답변이 이루어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한 나르샤 모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